안녕하세요. 공시와 투자 키팩터를 통해 투자 아이디어를 찾아주는 테린이 아빠입니다. 내용 보시고 도움되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솔로엠이 제가 1분기 보고서 나올 때 전부터 또는 1분기 보고서 나오고도 실적이 그래도 나쁘지 않다. 계속 좀 보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렸다가 반기 보고서 나타나면서부터 제가 이제 뷰를 좀 꺾어버렸죠. 그리고 이제 이번 3분기 분기 보고서가 나왔는데 이 반기 보고서에 나타났었던 걱정이 3분기에는 또 한 번 현실화되었다. 결국 이제 이 기업을 어떻게 볼 것이냐, 그리고 왜 제가 반기 보고서 때부터 걱정을 했었는지, 그리고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이번에 3분기 분기 보고서를 간단하게 정리하는 모습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회사 같은 거 실적을 보시게 되기 전에 제가 이제 한 요 정도쯤에서 이제 영상 올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주가가 이제 뭐 지지부진하게부터 조금씩 올라가다가 요때 이제 반기 보고서 어닝 쇼크 나타나면서 박살이 났고 다시 이제 리바운드를 했죠. 그래서 제가 올라올 때마다 좀 팔았으면 좋겠다는 식으로 영상을 올렸었는데 그때 당시의 이야기 왜 그렇게 생각을 했는지, 그리고 최근에 이제 주가가 빠졌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거 전저점 이탈할 가능성도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 숫자를 잘 정리를 해서 보니까 굉장히 회사가 우리가 생각했었던 그런 스토리 대비해서 밸류에이션이 너무 비싼 거 아니냐. 사실 뭐 우리가 메타버스, NFT 뭐 이런 거만 올라가고 있는데 이 IT는 너무 빠꼬미들이 많아서 이 빠꼬미들이 이 시가총액과 밸류에이션 같은 거를 너무 잘 계산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밸류에이션을 너무 잘하는 투자자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이 IT이기 때문에 이 IT는 어느 정도 이 밸류에이션 밴드나 또는 피어 그룹들과의 비교가 먹힙니다. 그리고 일단 실적 나온 것부터 보시면 갑자기 장 마감하고 보고서가 나왔길래 솔로엠이라고 검색을 해서 보니까 분기 보고서가 나와 있더라고요.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어닝 쇼크이고요. 종목 분석 가서 보시면 여기서 이제 컨센서스 3개월 단위의 컨센서스가 있죠. 이번에 209억으로 다시 이제 회복한다는 식으로 이제 컨센서스가 있었는데 엄청나게 이제 어닝 미스를 쳤습니다. 일단 어닝 미스를 친 실적을 보시게 되면은 반기 기준으로 연결 영업이익이 50억이 나와버렸어요. 200억이라고 생각했었던 실적이 지금 50억이 나온 거죠. 그렇다면은 이걸 좀 정리를 해봐야 되니까 왜 이럴까? 이거 계속 어떻게 봐야 되느냐를 봐야 되니까 일단 사업의 개요에 보시게 되면은 사업 부분, 전자부품이랑 ICT 사업 부분의 이익 비중과 매출 비중이 나와 있고, 그리고 여기 밑에 보면 생산 설비에 따라서 생산 실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엑셀에다가 오랜만에 엑셀에다가 이 왼쪽은 1분기 거 매출, 그다음에 생산 실적, 매출, 생산 실적이에요. 그래서 이게 누적이니까 1분기, 2분기 거를 예를 들어 뽑으려면은 반기 누적에서 여기 1분기 걸 빼면 되겠죠. 그렇게 이제 빼서 1분기, 2분기, 3분기의 매출액과 영업손익을 정리를 한 겁니다. 여기 그리고 는으로 이제 빼기 되어 있죠. 이거 산식이 나와 있잖아요. 빼기 되어 있고 영업손익도 빼기 되어 있고 영업이익률도 나오고요. 그래서 최초에 우리가 그 1분기쯤 나와 있었던 1분기 전에 나와 있었던 솔로엠의 투자 포인트는 뭐냐면 이 전자부품 쪽의 매출이 커지는데 영업이익률이 못해도 한 3% 정도는 유지가 될 것처럼 시장에서는 그렇게 컨센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매출이 커지는데 3% 정도는 될 거다. 그리고 이 ICT 사업부 안에는 ESL이라고 하는 성장성이 높은 사업부가 있어서 이 부분에 이제 매출이 증가하게 되면서 영업이익률이 높아질 것이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했었죠. 1분기는 그 스토리가 어느 정도 맞아 들어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올라가다가 반기 실적이 나왔는데 어닝 미스가 쳤고, 이 반기에서 제가 깜짝 놀란 거는 뭐야 이거 마진이 왜 0%대야 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 전자부품 사업에서 벌어들이는 이익이 최소한 PER 10배는 줄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이제 반기 때 경험하고 나서는 얘네들 단가 인하가 엄청 심하구나. 그렇게 되면은 혹시 단가 인하가 있어서 또는 뭐 마케팅 비용이든 뭐든 판관비든 뭐가 들어갔든 간에, 아니면 제조 원가 부분에 좀 더 뭐가 들어갔든 간에 영향이 있었나 싶어서 딱 봤더니 이번 분기 보고서도 재밌는 거는 회사가 뼈를 깎듯이 판관비를 절감을 합니다. 판관비가 어쨌든 엄청나게 감소를 했어요. 그렇다면 이건 원가에 해당하는 부분인데, 대부분 이제 원재료의 생산 설비 보면은 이 반도체나 이런 소재들의 원가가 많이 올랐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한번 오른 반도체 가격은 쉽게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비메모리 반도체잖아요, 특히.
최근 이제 쇼티지가 당분간 더 지속될 거다로 가정을 하게 되면 이 전자부품 사업부를 제가 반기 실적을 받아들이고 생긴 느낌은 야 여기다가 무슨 밸류에이션을 꼽한다는 거냐. 이 전자부품 사업은 매출만 크고 수익성은 전혀 없는 거라서 여기에 해당하는 사업의 기업 가치는 거의 없는 거 아닐까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전자부품 쪽에서의 기업 가치가 기존의 마진율 한 3%는 유지될 거라고 했었던 저의 가정이 고스란히 깨지자마자 야 이거는 쉽지 않겠다. 3분기 때 왜냐하면 이 회사가 베트남에 이제 공장이 또 있었기 때문에 야 이 코로나 때문에 이거 좀 제대로 가동했겠냐라는 걱정도 많이 있었고요. 어쨌든 3분기 때 매출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3분기 분기 보고서에서도 영업이익률이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부에 우리가 내년 내후년에 과연 3%의 영업이익률을 기대할 수 있겠느냐. 지금 올라가 있는 반도체 가격이 빠질 수 있겠느냐. 그리고 ASP가 지금 이거를 제가 똑바로 계산한 건지 모르겠는데 여기 이제 매출액이 있어요. 연간 매출액이 분기단 매출액이 있고 여기 1분기 때 요 SMPS랑 3-in-1 보드를 합친 겁니다. 이게 사실은 각각의 단가가 다르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렇게 일괄적으로 산정할 수밖에 없는데 일단 뭐 보고서에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일단 단가가 1분기 대비 2분기 좀 감소하는 것 같고 3분기 때는 이게 단가를 좀 올려준 것 같아요. 느낌에는 단가를 올려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마진이 이렇게 안 나왔다는 거죠. 그 말은 뭐냐, 원래 이 제조업 기업들의 핵심은 고객사가 코스트 리덕션, 단가 인하의 압력을 받으면 그만큼 제조 원가를 낮추면서 도망가면서 영업이익률을 계속 스프레드를 벌어져서 나타내야 되는데 일단 원가에 해당하는 반도체 가격이 너무 많이 올라서 그런지 일단 추정상으로는 전자부품 쪽에 단가 인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마진이 이렇다는 거는 4분기 내년 1분기에도 이 마진이 개선될 수 있을까라는 걱정이 있는 거죠. 결론은 뭐냐? 이 전자부품은 원가에 대한 부담, 그리고 단가 인하에 대한 부담, 그리고 단가 인하를 벗어나기 위해서 제조 원가를 어떻게든 효율화하기 위한 부담, 이런 것들을 고민한다면은 과연 이게 장기적으로 이제 그 밸류에이션이라는 게 존재하는 사업부냐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과감하게 우리가 가치 투자를 하기 위해서 안전 마진이 있어야 된다고 하면은 이 전자부품 사업부는 제가 봤을 때는 밸류에이션을 제로로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ICT 사업부에서 ESL에서 우리가 성장성을 포인트로 잡고 거기서 이제 밸류에이션을 매기기 시작해야 되는데 1분기 때는 영업이익률이 한 13%가 나왔어요. 그런데 2분기 실적에서는 6.35로 내려앉았고 3분기 때는 매출이 더 나왔는데 5.66으로 내려앉았습니다. 아마도 부품 가격이 올라서 반도체 부품의 소재 가격이나 뭐 부품 가격이나 원가 부분에서 제조 원가가 올라서 그런 것 같고 이 매출액 대비해서 생산량을 제가 나눠 가지고 계산을 했을 때 뭐 조금 더 수익성이 높은 게 2분기에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수량이 그렇게 이제 QOQ로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판가가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마케팅 비용을 더 썼는지 이 사업부 쪽에서 어쨌든 마진이 6%밖에 안 나왔어요. 여기서는 매출이 더 늘었는데 마진이 5%밖에 안 나왔어요. 이건 뭐 제조 원가 쪽에 뭐 올라갔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변수가 있을 텐데 일단 이 숫자를 받아들이고 나서 본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이게 장기적으로 15% 이상의 마진이 가능한 건가라는 이제 생각이 자꾸 드는 거죠. 이걸 우리가 앞만 잘 줘봐야 마진을 9%에서 10%줄 수밖에 없지 않냐. 연간 마진. 뭐 내년에 좀 더 잘 된다고 우리가 가정을 했을 때. 당장 우리가 여기서 이 숫자를 받아들이고 나서 와 얘네가 이제 마진율이 내년에는 그래도 15%될 거야. 20%될 거야. 이렇게 당장 상상하기가 너무 어렵거든요. 그렇다면은 연간 매출을 기준으로 볼 때 뭐 수주 잔고들 이런 걸 고려를 했을 때 분명 이제 내년에 성장을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 3분기 누적으로 1,800억인데 뭐 올해 이제 연간으로 뭐 똑같이 이제 800억을 찍어가지고 뭐 2,600억이 되고 뭐 내년에 한 3,000억에서 뭐 잘해서 3,500억이 된다고 가정을 해보죠. 3,500억을 버는데 마진을 이제 뭐 10% 되면 다행인데 10%가 되지 않으면 거기서부터 또 골치가 아파지는 겁니다. 마진이 만약에 한 6에서 7%가 된다고 가정을 하면 이제 10%면은 한 3,500억 매출 만약에 내년에 ICT 사업부에서 지금 올해 지금 여기서 똑같이 이제 8천억 여기 800억대를 만약에 한다고 가정을 하면 여기서 똑같이 8 성장한다고 가정해 볼까요?
여기서 20% 성장한다고 하면은 이제 뭐 한 100만 원 단위로 보게 되면 3,300억인데 여기서 이제 마진율이 얼마냐가 이제 관건이죠. 이 마진율을 가지고 봤을 때 우리가 지금 3개년도 3분기 분기 평균 8%란 말이에요. 지금 이것도 마진이 계속 빠져요. QOQ로. 그렇다면은 올해 내년 상반기까지는 마진이 이 미들밖에 안 될 가능성이 높고 연간으로 우리가 진짜 잘 줘서 뭐 한 10%라고 합시다. 그러면 300억이에요. 그럼 이거 전자부품 사업부에서의 기업 가치가 어느 정도 받쳐줘야 되는데 여기 사업부의 기업 가치가 제로라고 가정을 하고 여기서 암만 잘 벌어봐서 내년에 이제 영업이익이 한 300억 또 330억이라고 하면은 지금 이제 걱정하는 게 이 보시면 솔로엠의 시가총액이 지금 1조 2천억이거든요. 영업이익 기준으로 PR이 40배예요. 그러면은 이 피어 그룹들의 ESL 관련된 기업들의 밸류에이션이 뭐 35배니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이게 내가 지금 안전마진을 잡고 주식을 들고 있는 거냐라고 하는 의문이 자꾸 생겼던 게 반기 때도 이 똑같은 이 의문이 생겼던 겁니다. 반기 때도 뭐야 이거 마진 왜 빠져? 거기다가 이거 왜 마진이 이거 제로 마진까지 내려가? 와 이거 진짜 수익성을 이제는 3%대로 회복하기가 쉽지 않은 거 아니야? 이거 3분기 분기 보고서 한 번 더 봐야겠는데 아니나 다를까 마진 또 제로 마진 근처예요. 분명히 판가 인상한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이 정도면 4분기에 판가 인상을 더 해준다? 그건 좀 상상하기 힘들고 만약에 뭐 내년에도 지금 내년 상반기 1, 2분기까지도 이게 영향을 줘서 제로 마진급이라고 가정을 하든지 어떤 간에는 이 전자부품 사업부에서는 밸류에이션이라는 걸 제로로 봐야 될 것 같다. 그러면 ESL이 포함되어 있는 이 ICT 쪽에서는 와 이것도 매출이 증가하는 건 좋은데 왜 이렇게 영업이익률이 QOQ로 빠지는 거냐. 이게 뭐 단가가 뭐 대용량으로 나가면은 후려쳐지는 건지 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게 단가도 생산량으로 나누면은 올라갔다가 떨어졌다 하는데 이게 올라갔는데 왜 영업이익률이 이렇게 떨어졌는지 뭐 판관비를 좀 이쪽 사업부에 더 썼는지 이런 것들이 좀 의문이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일단 지금 이 세계분기 마진을 봤을 때 우리가 이 마진에서 이 마진이 뭐 15% 이상까지 갈 수 있는 체력이 당장 2022년도 상반기에 벌어질 수 있겠냐라는 의문이 생기면은 아무리 이제 연간 실적이 요 똑같이 한 번 더 하면은 못해도 한 2,700억이고 내년에 3,300억에서 3,500억까지 벌 수 있다라고 우리가 20% 성장한다 가정한 거예요. 여기서 3,500억까지도 벌 수 있고 뭐 마진 10% 하면 350억이라고 가정을 해서 낙관적으로 보더라도 문제는 지금 밸류 시가총액이 1조 2천억이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요때도 와 이거 좀 올라가면은 팔아야 되겠다라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이거 지금 여기 부분에 제가 제일 우려했던 게 처음에는 이 부분만 이제 고민을 했고 전자부품 쪽은 뭐 거의 고민을 안 했어요. 처음에는 1분기 실적 봤을 때 뭐 이 정도 뭐 3% 정도 이익률이 계속 나오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이제 반기 때 제로로 나오니까 이 부분이 기본적으로 투자 포인트가 3% 영업이익 유지하면서 여기는 미들 싱글 정도 15%에 해당하는 영업이익률로 나아가고 매출 증가하면서 고정비 커버하고 뭐 이렇게 이제 기대를 했는데 반기 때 이 부분이 완전 전자부품 사업부는 어쩌면 밸류에이션이 제로일 수도 있다라는 식으로 시장에다가 언지를 해버리니까 이것만 보고 투자하기에는 밸류에이션이 너무 비싼 것 같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물론 이제 밸류에이션을 보지 않고 뭐 2차 전지 이런 건 너무 밸류에이션이 크지 않냐 이렇게 하실 수 있는데 최소한 IT 기업을 투자하는 이 프로이신 분들은 또는 뭐 기관 투자자들 이런 분들 자세히 보면 숫자에 굉장히 민감한 분들이 대부분 이제 이 전자 IT나 뭐 이쪽으로 투자를 하시기 때문에 이 솔로엠도 결국에는 그런 투자자들에서 외면을 받으면은 이게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을 잘 한번 정리를 해보시고 이 영업이익률이 빠지는 부분들이 다시 회복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 전자부품의 영업이익률이 회복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많이 고민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반기 때 안 좋을 것 같다라고 했는데 제가 안 좋다라고 생각했었던 영상 올리고 나서도 사실 더 올라서 다시 뭐 틀린 거나 마찬가지인데 처음 이제 말씀드렸던 게 한 2만 3, 4천 원이라서 여기서는 뭐 먹은 게 거의 없죠. 그러다 어쨌든 간에 이번에 지금 실적 이 정도 나왔으면은 거의 이 반기 때 받아들였던 쇼크보다 더 시장에서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을까 하는 게 제가 이제 걱정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ESL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매출이 나오는데도 마진이 빠지고 여기는 마진이 회복이 안 되고 이렇게 매출이 커짐에도 불구하고 그렇다면 뭐 원가 부담 그렇다고 해서 회사가 판관비를 많이 썼느냐 그런 것도 아니에요. 연결 재무제표 보면은 판관비가 줄었어요. YOY로. 그래서 이거 걱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솔로엠에 대해서 그 수익률, 영업이익률이 좀 회복이 돼야 되고 만약에 이제 이 주식을 바텀을 잡는다고 생각을 하면은 여기 이 전자부품 사업부를 제로로 잡고 ICT 사업부에서 마진을 한 8%나 7%로 현실적인 눈높이를 조정을 해서 뭐 한 200억 정도 번다고 가정을 했을 때 목표 밸류에이션이 어느 정도 업사이드 포텐셜이 나오는 구간까지는 뭐 주식을 꼭 사야 될 필요는 없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또 너무 많이 빠져야 돼서 야 이거 참 걱정이 많고 고민이 많은 기업입니다. 그래서 제가 반기 때 굉장히 두려워했던 부분이 이런 부분인데 야 이거 3분기 때 전자부품 마진 안 나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에서는 마진이 제로인 사업부라고 해서 밸류에이션 안 쳐줄 건데 그리고 ICT 사업부에서도 마진이 이거 좀 깎였는데 이거 당장 회복 안 되면은 이거 뭐야 이럴 가능성이 높은데 라고 이제 걱정했던 부분인데 결국 이제 마진 회복하는지 눈으로 확인해야 되고 지금은 갑자기 비싼 주식이 되어버렸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 한번 잘 검토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